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력난 영향으로 한국 태양광 업체 기적적인 반전, 연간 8천억 원 적자가 흑자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은 반드시 이득을 얻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으로 엔트로피의 법칙과 똑같은데요. 한쪽이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 한쪽이 에너지가 빠진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번 내용은 중국의 전력난에 한국의 태양광 업체가 기적적인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주인공은 OCI. 중국산 저가 폴리실리콘 때문에 국내 사업장을 포기해야만 했던 OCI가 중국의 전력난으로 10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전력난이 한국의 태양광 업체를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었다.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연초 대비 3배나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가격을 갱신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는 중국 전력난으로 원료인 규소 생산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OCI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912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3분기 영업이익 2560억 원 이후 최대 실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663억 원에 이어서 연말까지 이 호성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OCI는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이렇듯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OCI가 2021년 하반기 호실적으로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회복 때문입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나뉘는데요. OCI의 경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반도체 웨이퍼용 폴리실리콘 모두를 생산하고 있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의 쌀로 불리우며 태양광 산업 밸류 체인에서 가장 기초, 규소 다음으로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초 재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밸류 체인과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로 이어지는 이러한 밸류 체인이 구성이 돼요. 태양광의 근간이 되는 폴리실리콘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알아봐야 되는 것은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저가 전략, 말하자면 이전에 LCD 그리고 지금의 OLED 지금 이것이 저가 전략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 전략으로 만신창이가 된 OCI가 지금 글로벌 수요와 중국 전력난으로 점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OCI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죠. 그리고 하나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이 하나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지금 폴리실리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2018년도 초까지만 해도 킬로그램당 18달러 수준이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난해 6월 달에 킬로그램당 6.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태양광 수요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중국 신장산 태양광 소재 수입 제한에 힘입어서 태양광에서 탈중국이 일어나자 이제 그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수입을 안 할까요? 그러면 더 비싼 제품들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비싼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중국산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달 29일에는 전주 대비 13% 이상 급등하면서 킬로그램당 3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보면 2년 전만 해도 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지금 6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33달러 수준까지 지금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한 5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이는 연초 11에서 12달러 대비 벌써 3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60달러였었던 2011년 이후 최고 가격으로 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초만 해도 11달러에서 12달러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도 최저 가격인 6.2달러 이 수준으로 보면 거의 2배가량 올라간 가격이죠. 거기서 또 한 3배가량 오른 가격인 60달러 때는 아니지만 33.6달러까지 오른 상황이죠. 특히 최근 가격 상승에는 중국의 전력난으로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규소의 중국 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규소는 실리콘으로 보이면 돼요. SI로 표시가 되는데 규소 자체가 실리콘입니다. 중국은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지 화력발전소들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날짜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 지금 석탄을 수입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석탄을 수입한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 발전도 규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이 수소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전력난이 심화되자 중국의 규소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윈난성의 생산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규소 생산량을 8월보다 90%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광산업이잖아요. 광산업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전력이 지금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게 되겠죠. 중국의 규소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쓰촨성도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중국 규소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윈난성과 쓰촨성에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윈난성은 양쯔강 상류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2020년부터 발생한 가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력발전을 동부로 이동해서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죠. 올해에는 중국의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있는 진사강에 지어진 바이어탄댐이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전력난이 일부는 지금 커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2017년 8월에 착공한 이 댐은 4년 만인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이래 정식 가동에 들어간 것이죠. 이 댐의 높이는 289m에 달하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600만 kW로 산샤댐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의 발전 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이 가뭄으로 인하여 가동력이 확 줄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작년인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윈난성의 수력 발전량이 30%가량 줄었고 올해도 10%나 감소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대비 30% 줄었는데 거기에 또 10%가 더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 지금 감소한 전력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윈난성만. 그리고 윈난성은 중국의 전체 수력발전소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알루미늄 재련소 등이 밀접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인해서 저렴한 전기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 이 저렴한 전기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수력발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윈난성 정부는 이 지역 알루미늄 재련소 등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재련소도 지금 전력량을 줄이라고 했고 규소를 채취하는 곳에서도 전력량을 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윈난성은 2020년부터 2023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겠죠? 윈난성의 알루미늄 재련소 전기 사용량 제한으로 인해서 9월 기준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2011년 5월 이후 가장 비싼 톤당 2,700달러 선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이 알루미늄과 같은 경우는 기니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호주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니와 같은 경우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알루미늄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9월 2일 런던 금속거래소 LME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2,70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알루미늄 가격입니다. 자, 지금 윈난성의 가뭄은 가장 큰 영향은 뭐가 좋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윈난성의 가뭄은 중국 전력 공급에 영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스촨성의 경우는 7월 9일 발생한 홍수로 8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촨성과 같은 경우 이런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윗지역인 스촨성에서 전력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공급이 계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스촨성에서만 비가 와서 이것을 다 채운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스촨성에서도 역시 윈난성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티베트 지방의 영향 때문에 지금 전력난이 완전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또 다른 삽질을 한번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지난 7월 달에 탄소 거래권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삽질 중에 하나, 탄소 거래권이에요. 탄소 거래권.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탄소가 생산되지 않은, 그리고 순수하게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이 거래의 권리를 사요. 그러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공장들은 이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악수를 중국 입장에서는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왜 이런 그 탄소 거래권의 시장을 만들었느냐?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탄소를 많이 만드는 지금 제조업들은 퇴출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탄소 거래권 거래 시장을 개설을 한 것이죠. 이렇듯 탄소 거래권 시장의 개설로 인해서 값싼 전기요금으로 낮은 원가를 유지했던 신장 및 내몽골 지방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탄소 발생이 굉장히 많은, 실리콘 자체가 이 탄소로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기서 탄소 발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탄소 거래권도 또한 사야 돼요. 또한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가, 만드는 원가의 탄소 거래권 가격까지 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ESG,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러한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석탄 화력을 이용해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업체가 몰려있는 중국 신장 지역은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신장 지역과 같은 경우는 낮은 인건비를 사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이용해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특히 위구르인들을 통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여기 그 태양광을 만드는데, 태양광 업체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 신장 지역에서 만드는 태양광 제품들이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완전히 봉쇄가 된 상황이죠. 신장 지역은 위구르족 강제 노역으로 문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탈중국 공급망을 이미 구축한 OCI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 때문에 얻어맞은 OCI, 중국 때문에 다시 재기의 성공. 지난 2년간 원가보다 싼 중국 폴리실리콘 때문에 OCI와 같은 경우는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는 지금 OCI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보면서 세계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스스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 오면서 오히려 OCI와 같은 경우는 전화 이복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중국 덕분에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OCI는 2019년 8,07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후 지금 폴리실리콘, 특히 태양열 폴리실리콘의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결국
한국 내, 말하자면 군산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난해 2월 달에 철수하고 말레이시아 공장만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말레이시아 공장만 운영함으로써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말레이시아 공장의 이전으로 원가 경쟁력을 얻게 된 OCI는 올해에는 지난해 평균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원가보다 약 15% 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M가이드는 OCI가 2023년까지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강동지인 현대차 증권 연구원은 중국 석탄 가격 상승 및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개설로 신장과 내몰골 지역 업체들이 가진 원가 경쟁력이 희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은 전체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배출권과 전력난에 지금 시달리면서 원가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OCI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것이 전력이 대부분 수력에서 받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져 갔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비교해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전력난과 지금 ESG,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 중국의 가격 가성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단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제품까지도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C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한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